7월 15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화영 기자입니다. 수요일에 함께하는 분 나오셨습니다. 선호 1위 박진영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예, 제가 청년이라고 붙였는데 청년이라고 붙이는 게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최하연 한겨레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하연입니다. 예. 보통 기자들이 정당 출입하면 부스에 이렇게 앉거든요. 근데 그 부스에 앉아 있는 그 후배 기자들이 보면 다 웃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아마 민주당 기준으로도 청년이 일단 법적으로 청년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법적으로는 아니죠. 청년이 몇 세까지예요? 지금 민주당 기준으로는 45세. 그건 들어갑니다. 예, 네. 그거 들어가죠. 저는 뭐 청년입니다. 지나셨잖아요. 10년 전에. 늘 청년 정신. 아, 그렇죠. 예, 정신만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도전자 정신. 예, 동생같이 느껴집니다. 네, 저도. 네. 아직 철도 좀 없고. 네. 예, 지금 부상 중이신데 많이 다치신 건 아니시죠? 네, 살짝 실금이 가는 정도입니다. 실금요? 네. 아, 예. 청년이시니까 빨리 붙을 것으로. 네. 예. 그렇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귀한 몸이십니다. 예. 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평론가님 나오신 김에 맞춤형 질문으로 하나 주제를 하나 시작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청래 전 대표 월요일 오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서 출마 선언했는데요. 언론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이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와 관련돼서 이 관련도와 관련돼서 정청래와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했다가 어제죠. 박지원 의원은 이게 정청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김민석 전 총리나 송영길 의원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이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관심이 많아서요. 박지원 어르신이 정확하게 보셨네요.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이게 표현이 애매해요. 네.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표직 내려놓고 나중에 출마하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느껴지죠.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나는 자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해야 깔끔하죠. 라고 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본인의 여지는 최소한 남겨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 그러면은 나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송영길과 김민석은 당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역공세를 펴기 위한 질문을 던진 거죠. 예. 아마 저는 이 질문을 정청래 대표가 계속 던질 것 같아요. 전당대회 기간 동안 전당대회 내에 던질 겁니다. 사실은 지금 2년 차잖아요. 1년이 지난 지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2년 차에 벌써 이 대선 이야기 하는 건 좀 이른 감이 없지 않기도 한데요. 분명히 이런 예. 감이 있습니다. 예. 이게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보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론은 재밌잖아요. 아, 예. 그리고 이게 관전자들에게는 예. 굉장히 재밌거든요. 예. 정치에 대해서 게임처럼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이거 다음에는 뭘 할까? 정원호가 서울시장 다음에는 뭘 할까? 네. 정원호 시장이 그 재미를 못 줬어요. 아. 그 하나의 익스펙테이션 게임에 올라타지 못했어. 예.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되면 대선 간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서 이재명과 반대 입장에 갈 것이다. 언론의 예측 게임에 올라타줍니다. 그래서 그 이른바 게임을 좋아하는 유권자들에게 재미를 줘요. 일종의 역동성과 관련된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정원호 시장 그 재미를 못 줬거든요. 예. 정청래 대표 그 재미를 한번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최현 기자가 보시기에는 당내에서는 반응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뜬금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선청후당이다.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 스스로 자기를 앞세우고 당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멘트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했는데 당 분위기 좀 어떻게? 기자들 분위기도 좋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그냥 기자 입장에서만 보면 네. 그날 출마 선언할 때 기자라면 누구나 다 이제 주목을 할 만한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예. 만약 이제 그냥 그날 기자회견이 정강석화 강력개혁 강대표 요 이제 항상 늘 하는 예. 이야기로만 나왔다고 한다면 주목도가 좀 낮았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목도는 훨씬 더 올라갔던 것 같고 흥행에는 성공했네요.
네네네네. 예. 그리고 당내 분위기는 뭐 예상 가능하시듯이 정청래 전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과 아닌 분들이 딱 절반 갈려서 딱 정확히 다른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준다고 했냐라는 그렇죠. 반응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한 사람은 3강 주자 중에 정청래밖에 없다는 것만은 분명한 네. 사실이다.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지금 채팅창에도 승질난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감은 아닌데라는 반응도 있고. 하지만 가장 뜨거운 반응은 헉 빨리 쾌차하세요. 저 따뜻하신 예, 분. AHRKARL님이 실금도 방치하면 오래 가더라고요. 예, 예, 발에 금 갔던 거 날꾸리 할 때마다 쑤셔요. 예, 예, 아, 예, 그 뜻이군요. 예. 아, 저는 갑자기 저도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해야 되나. 저 과대망상증이 없습니다. 네. 그런 예. 생각을 했는데. 예, 그 과대망상 지적에 대해서 그날 저녁 때 새날 인터뷰에서 새날 정청래 인터뷰가 전 대표가 예, 되게 길게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누가 나한테 이제 그런 조언을 했다 그런 말을 하라고 예. 출마 선언을 할 때, 근데 나는 처음에 반대를 했다. 왜냐면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났는데 내가 불출마 뭐 얘기하는 게 웃기지 않냐. 예. 조언을 했다. 그렇지만 이러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대목이 일단은 좀 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고, 정청래 전 대표 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게 공격용 카드가기보다는 방어용 카드로 처음부터 애초에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약간 이 대표직을 이용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기자들이 보기에는 되게 흔한 향후의 미래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한 단서처럼 저도 처음에 그렇게 봤거든요. 예, 대표직을 누구나 다 이용하지 그렇게, 않고 예. 출마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예.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게 방어용으로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지난 1년 동안 나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용해서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뭐 대선을 이용해서 그때 전당대회를 준비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다음에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뭐 자기 자음 연임을 하려고 한다는 준비를 받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출마하면 또 정청래는 당대표를 연임해서 대권에 나가려고 하는 거다. 즉 저기 나오는 그러네요. 이제 선청후당 음. 공격을 받을 거라는 거를 따내는 선제 차단하고 싶다는 그 생각 속에서 나온 표현인 것 같아요. 아, 평론가님이 자기 정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아까 최하영 기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방어적이네요.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이게 되게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예.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이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걸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제 뭐 또 좀 저는 이제 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보고, 예. 그다음에 역으로 국회의원이 한 재선 정도 돼서 대권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국회의원 안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한 3선하고 그만하는 게 맞아요. 네. 예. 그만큼 국가를 운영할 만한 공부라든가 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에가부터 전당대회에 공약도 없고 정책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당을 어떤 혁신하겠다는 과제를 제기한 사람도 없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결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한국 사회에 교육 혁신이 안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입시잖아요, 그죠? 예. 민주당 혁신이 안 되는 이유는 공천 문제거든. 공천이 시스템 공천이 된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게 많이 허물어졌고, 예. 그것도 완결하지 못해요. 그러면 당 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휘두를 수 있고, 공천권을 휘둘러서 내친한 사람들 국회의원에 앉힐 수 있고, 그 국회의원 숫자를 동원해서 대선까지 갈 수 있다라는 요 이 3단 논법의 프로세스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출마하시는 분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연임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방선거에서의 어쨌든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그 비판을 받는 점에 공천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1인 1표제 이상의 정치 혁신 과제, 즉 국회의원 공천에 혁신한 당대표 되어봤자 그걸 가지고 공천을 휘두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면 당대표가 되더라도 내가 이걸 가지고 대선에 가려는 이용하고 도구로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예. 확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타인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이 뭐라고 합니까? 말을 던지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예민한 주제가 이
대통령, 그러니까 이 대선을 언급한 것도 예민한 주제였는데 또 논쟁 지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합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대선을 언급한 것도 그렇고 합당도 관련된 것도 그렇고 사실 전당대회 주제였을까, 이슈로 부각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묻힌 주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요. 다만 정청래 전 대표가 대선 기획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이어가 보자면 자기는 대선이 아니라 대선 기획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과 함께 던진 게 합당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합당 국면에서 김민석 전 총리와 가깝다고 이렇게 분류돼 있죠. 강덕구 최고위원이 홍익표 대통령 정무수석과 만난 이 자리를 언급을 합니다. 이 자리, 옛날 이야기잖아요. 예. 이 자리를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하면서 김민석 전 총리가 이 통합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통합 전당대회를 생각하거나 지침을 줬다는 것은 0.1%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김민석 전 총리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뉘앙스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더 이게 고약한 상황인 게 그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가? 본인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던지는 것이 저는 이 상황 또한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해석이 좀 어렵더라고요. 예. 이게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 뜻을 다 이해하고 평소에 정치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예. 정청래 대표 자신은 대통령 쪽과 늘 소통하면서 일을 해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갈등이 생겼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왜 갈등이 생겼지?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요거는 우리 시청자들이 예. 저를 좋아하시든 않든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정치에서 진리는 그때 달라요. 예. 상대적 진리입니다. 예. 어제 제가 통합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네. 내일 반대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는 이익 배분이고 전략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상황이 변해서 통합 안 하는 게 대선에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통합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는 명분상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예. 정치는 그때 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정치는 원래 말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줬으면 좋은 게 과거에 조국혁신당과의 불협화음이 없고 선거에서 갈등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뭐 조국혁신당하고 합당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지금은 갈등 관계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합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걸 주요 이슈로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대통령 말씀드려요. 평상시에 대통령한테 그냥 그 특정하지 않고 대통령님 우리 정치적으로 그 당이 여러 개가 많고 갈등이 심한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고 뭐 비슷한 정당끼리 합치고 중도도 확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다 같이 통합해서 정치해야죠. 예. 이렇게 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조국당하고 1대1로 합당하고요. 그다음에 지분도 몇 % 나눠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대통령이 바로 찬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일단은 사실 예민한 문제죠. 이 자리 네. 자리에 대한 이 논쟁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많은 쟁점이 하나에 막 얽혀 들어가 있는 블랙홀 같은 이야기인데 예. 그 이제 좀 쪼개서 얘기를 해보면 네. 하나는 그냥 이 사건만 놓고 보면은 네. 그 강덕구 최고위원의 비싹 페이스북 그렇죠. 통해 추정해 보니 네. 이러이런 자리가 있었던 것 같고 거기서 통합전대라는 것을 추진하자라는 이야기가 오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하자고 하니 또 반대를 했고 너네는 대통령의 뜻에 따르네 안 따르네 이런 이제 논쟁이 하나가 있는 그렇게까지 막 거고 흘러가는 거 하나 하나가 있고요.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 자리가 존재했냐 존재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즉 청와대와 당의 핵심 관계자들 그 관계자들은 지도부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를 포함한 그다음에 당시 합당에 반대했던 사람들까지가 포함된 자리가 있었냐 없었냐 존재했냐 안 했냐 요 논의가 하나가 있는 거고 예. 존재했다면 거기에서 청와대가 껴서 논의를 했다는 거냐 아니냐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논의를 지금 다시 하는 그러니까 당권 싸움이 붙어 있는 현 국면에서 이 논의를 다시 해서 얻고자 하는 무엇에 대한 것들이 얽혀 있는 거죠. 세 개가 그렇죠. 있는 건 예. 건데 1번 지금 2번 3번은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논의의 핵심에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당시
합당 논의가 막 어려워지니까 네, 합당 수임 기구를 만들어서 예. 지방선거 뒤에 통합전대를 치르자라는 구상이 그냥 정청래 대표 혼자만의 생각이었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도 같이 논의된 것이었냐를 좋게 말하면 이렇게 나는 자기 정치를 한 게 아니고 다 같이 논의한 구상이었어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청와대가 당의 상황에 대해서 개입했다는 거냐 안 했다는 거냐에 숨어있는 쟁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다 말을 할 수는 없는데 하고 싶은 말은 있어서 계속하고 그러니까 그걸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각자의 추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되게 이런 거는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있었어. 전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이런 자리는 있었어요. 그거는 저 혼자의 자기 정치가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나 이것도 자기 정치하고 엮이는군요. 키워드가. 저는 최근에 예, 하시는 거의 모든 것들은 그거에 대한 반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거랑 이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지시를 받은 건 0.1%도 없다. 그 뜻이라는 거는 뭐 이 얘기나 양쪽 다 사실은 지금 굳이 이 논쟁을 네. 이 상황을 제가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예. 거의 맞춰봐요. 저도 거의 다 아는 것 같거든요. 하기가 참 애매한 지점인 게 예. 서로가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죠. 같이 앉아가지고 전날 밥 먹었잖아요. 예. 근데 다음 날 나오는 메시지가 서로 다른 거야.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이거에 이제 이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밥자리가 존재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합당 통합 전대라는 아이디어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냐 아니냐 예. 이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축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 갔었던 청와대 관계자의 뜻이냐. 또 막 이렇게 세부 가지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필요가 저는 그렇죠.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당권 주자들이 얘기하고 그래서 계시네요. 이때 얼마나 예. 예민했냐면요. 예. 양쪽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예. 양쪽에서 다 사방에 전화를 돌렸어요. 그 전날 식사 회동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이래 했고 이런 이야기 진행됐다라고 막 양쪽에서 전화를 계속 돌렸어요. 예. 근데 양쪽에서 돌리는 전화가 다 달라. 다 달랐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게 그때 그 자리 직후부터 바로 서로의 여론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건 것 같아요. 이거를 던진 이유는 첫 번째는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 뜻과 다르게 움직였다라는 비판을 하기 위해서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예측컨대 조국 당과의 합당 문제, 민주진보 진영 빅텐트 문제를 이슈로 띄우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당 분위기 안에서는 그 이슈가 전당대회에 하나의 큰 이슈로 누정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당원들 그 당시 상황을 예. 잘 기억하고 계시고 있는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는 뭐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는 한 것 같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이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는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백조가 예. 발길질을 막 하잖아요. 예. 밑에서 물 밑에서 근데 우아하게 떠 있잖아요. 네. 그 밑에 발길질을 보여줄 필요가 있나요? 화려한 무대 뒤에 못 튀어나와 있고 분장 대충 엉터리를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관객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나요? 전 이 말씀을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른바 물밑에서 정치도 해야 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좀 구분하는 것도 저는 이게 신뢰가 아닌가요? 그 보안수사권 정부 폐지 입장을 5월달에 전달했다 안 했다 논쟁이랑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보안수사권 얘기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네네네. 예. 이 지금은 이제 7월 중순이고 네. 다음 당대표를 뽑는 선거를 하고 있는데 5월달에 폐지 입장을 전달했네 안 했네에 대한 그 아주 미묘한 그때 이거 나는 사실 전달한 게 폐지 입장이었던 거야? 아니면은 폐지 법안이었던 거야? 전달을 누구한테 한 거야? 그게 전달이 더 된 거야? 뭐 이런 아주 되게 미묘한 논쟁을 그렇죠. 뭐 법안에 했잖아요. 실무를 전달을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왜 그럼 그때 전달이 된 거냐? 그럼 그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도부에서 논의를 했냐? 이거를 네. 지금 다시 팩트 체크를 하듯이 한동안 논쟁을 했잖아요. 네. 명백한 건 지금은 7월 중순이고 보안수사권 어떻게 할 건지
10월달에 출범시킬 수 있는 건지가 논쟁의 핵심이어야지 5월달에 어떻게 했냐 안 했냐는 사실 그냥 이분들끼리의 계속 진실 공방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이런 걸로 예. 진실 공방하는 사람들하고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같이 밥 먹고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럴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평론가님. 예, 지금 현장에서 같이 밥을 먹고 어울리고 네. 있는 사람도 있고 저도 뭐 예, 연락하고 취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